광주광역시 초대박지역은 이 네 곳입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초대박 지역을 공개합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지역의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며 초대박이 가능한 확실한 이유를 공개합니다. 특히 이 영상엔 앞으로 광주시 전체의 판을 바꿀 신규 호재 몇 곳이 나옵니다. 진짜 돈 되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광주광역시 최상위 계획인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 실천계획인 업무계획입니다. 광주시 관련 도시계획으로 아주 자세히 분석합니다. 광주시는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로 나눠지며 동쪽은 담양군, 남쪽은 화순군, 서쪽은 나주시, 한평군, 장성군에 접하고 있죠. 광주시 인구는 약 10년 전부터 꾸준히 하락하여 현재 141만 명이죠. 광주시는 대표적 인구 하락 지역으로 이 인구가 집중될 특정 몇 곳을 반드시 선점해야 합니다. 광주시 중심지 체계입니다. 광주시는 원도심 동구, 상무도심 서구가 속한 2도심, 광산구 송정, 첨단, 남구 배군, 북구 광주 지역이 속한 부도심, 나머지 지구 중심, 특화 중심 지역으로 나눠져 있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2도심, 그리고 4부도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곳엔 광주시 초대박호재가 위치하죠.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광주시 개발축입니다. 광주시는 크게 4개의 개발축을 계획하죠. 첫 번째, 상무도심 융합특구에서 호남의 관문인 광주 송정역, 그리고 빅그린 산단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혁신 경제축. 두 번째, 주요 산업지역인 광주 첨단에서 상무, 금호, 나주를 연결하는 광역발전축. 세 번째, 문화예술교류의 중심인 담양에서 원도심, 소태, 화순을 연결하는 지역문화예술교류축. 마지막 네 번째, 담양에서 광주, 무등산, 남구 대촌을 연결하는 역사문화 관광벨트. 광주시는 이 축을 중심 중요 개발을 계획하죠. 광주시 생활권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중앙생활권, 동남부생활권, 북부생활권, 광산생활권, 총 4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죠. 각 생활권은 미래 인구를 계획하는데 이 인구가 상승되는 지역에 무언가 호재가 있다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을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광주시 교통망 계획입니다. 지역이 개발되려면 교통망이 중요하죠. 교통망이 생기며 인구가 유입되고 개발 속도가 빨라집니다. 내용을 보면 새로운 신규 계획이 다수 존재하죠. 신설되는 도로의 출입구, 철도 역사 주의, 여러 역이 만나는 환승역에 많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광주시 개발 가능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개발이 가능한가를 찾을 때 꼭 필요한 내용이죠. 주황색 개발 가능지는 현재 개발이 가능한 지역, 보라색 개발 불가능지는 개발이 절대 불가한 지역, 노란색 기개발지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하늘색 개발 억제지는 지금은 개발이 안 되지만 앞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개발 가능한 주황색 개발 가능지, 하늘색 개발 억제지에 집중해야 하죠. 광주시는 얼마 전 이 개발 가능지, 개발 억제지에 엄청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자, 그럼 광주광역시 생활권별 초대박 지역을 공개합니다. 영상 마지막엔 앞으로 광주시 전체의 판을 바꿀 신규 호재 몇 곳이 나옵니다.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세요. 돈 되는 정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글로벌 업무, 관광, 쇼핑, 문화의 공간, 중앙생활권입니다. 이곳은 원도심에서 상무, 송정을 연결하는 글로벌 경제 혁신축, 대촌, 금호, 상무, 첨단을 연결하는 광역 발전축에 위치하죠. 중앙생활권은 이미 개발된 노란색 기개발지가 대부분이며 남서쪽 부분 개발 가능지가 일부 분포합니다. 이 개발 가능지에 무언가 새로운 개발을 예정하죠. 중앙생활권은 총 4개의 목표로 개발을 진행합니다. 목표 1부터 보면 기존 도심의 기능, 역할 강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죠. 중앙의 빨간색 상무지역은 글로벌 업무 중심지를 육성하며 바로 옆 도심 융합특구는 융복합 및 마이스 산업을 집중 개발하죠. 중앙의 파란색 마륵동 탄약고 부지는 대규모 가용 부지로 교육, 문화, 예술, 업무, 특화 산업 등의 복합 개발을 진행합니다. 목표 2를 보면 미래지향적 도심의 주거 공간을 계획하죠. 기존의 구도심은 대규모 노후주택의 재정비 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사업은 주거지와 시장을 포함하며 구도심 전체의 활성화를 예정하죠. 목표 3을 보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문화의 중심권
생활권을 조성합니다. 지역자산인 5.18 탐방로, 옛 국군 통합병원, 상무대 등을 연계한 국제문화의 경쟁력을 강화하죠. 그리고 4차 산업시대의 비대면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메타버스 기반의 서구 팔경 컨텐츠, 스마트 신유통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목표 4를 보면 비시가와 지역의 개발 행위 및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하죠. 이는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의 개발을 가능케 하는데 일대 신규 개발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중앙생활권은 기존 구도심의 재정비 사업, 추가되는 일자리, 복합개발 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긍정적 가치 변화가 당연하죠. 두 번째, 역사 문화를 기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동남부 생활권입니다. 이곳은 대촌, 금호, 상무, 첨단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발전축, 봉선, 원도심, 두암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문화 예술 교류축에 위치하죠. 동남부 생활권은 추후 개발 가능한 개발 억제지가 대부분이며 약간의 기개발지, 개발 불능지가 분포합니다. 동남부 생활권 목표 1부터 보면 문화, 산업, 일자리, 도시 인프라 등의 자족 기능이 갖춰진 미래 경제도시를 계획하죠. 이곳은 빨간색 원도심을 기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연계한 의료 신산업 벨트, 인공지능 헬스케어 의료산업 기반의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하죠. 그리고 남쪽 보라색의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미래형 첨단 신산업을 육성합니다. 중앙의 보라색 송암 산업단지는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유도하는데 도시근교형 스마트 특화 농업 등과 연계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죠. 북쪽의 빨간색 백운 부도심 지역은 문화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목표 2를 보면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 명서화를 계획합니다. 북쪽의 주황색 ACC 문화타운을 중심 원도심의 정체성 확보 및 위상을 확립하죠. 이곳은 새로운 문화의 창조 그리고 글로벌 수요 창출을 예정합니다. 목표 3을 보면 광역교통 인프라 및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죠. 도심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도시철도 인프라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의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죠. 이에 따른 주변 지역의 정비도 가능합니다. 목표 4를 보면 자연환경을 고려한 녹색, 안전, 저탄소 도시를 조성하죠. 이곳은 ACC 문화타운에서 무등산, 광주호, 가사 문화권까지 연결되는 생태, 예술, 문화의 축을 형성합니다. 동남부 생활권은 북쪽의 헬스케어 산업, 송암 산업단지의 디지털 산업, 백운 부도심의 도시 재생,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 개발 등에 집중해야 하죠. 앞으로의 가치에 긍정적 변화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자연, 문화, 기술의 융합 개발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할 광산 생활권입니다. 이곳은 원도심, 상무, 송정 지역을 연결하는 글로벌 경제 혁신축에 위치하죠. 광산 생활권은 추후 개발 가능한 개발 억제지가 대부분이며 동쪽에 기개발지, 개발 가능지, 서쪽에 약간의 개발 가능지가 분포합니다. 광산생활권 목표 1을 보면 광산권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중심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죠. 중앙의 빨간색 송정역은 KTX 투자 선도지구이자 앞으로 광역교통 허브로 계획합니다. 송정 역세권 주변은 복합형 도심으로 조성되며 지역의 거점으로 개발되죠. 목표 2를 보면 특화산업, 특화관광의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죠. 서쪽에 보라색 빅그린 산업단지, 자동차 특화 산업단지를 기준 친환경 스마트카 중심의 신경제 거점을 조성합니다. 빅그린 산업단지는 도시첨단 산업단지, 광주역, 광주공항 등과 함께 규제 없는 경제 자유구역으로 구축되죠. 남북으로 연결된 소촌 산업단지, 평동 산업단지, 하남 산업단지는 노후된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으로 제조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선도합니다. 목표 3을 보면 맞춤형 주거지를 육성하며 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진행하죠. 방금 확인한 보라색 빅그린 산업단지는 주위 배후 주거단지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주거지의 특성을 고려한 재정비 사업, 도시의 확장 사업을 추진하죠. 목표 4를 보면 역사 문화와 연계된 친환경 생태 관광도시를 조성합니다. 북쪽의 선사 유적지, 중앙의 어등산 관광단지, 바로 옆 송산 유원지가 대표적이죠. 이곳들은 세계적인 테마파크와 국제 문화 관광 산업으로 육성됩니다. 광산 생활권은 중앙의 송정역, 빅그린 산업단지, 연계 배후단지,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사업 등에 집중해야 하죠. 일부 지역은 큰 폭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융복합도시 북부 생활권입니다. 이곳은 대촌, 금호, 상무, 첨단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발전축, 봉선, 원도심, 두암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문화 예술 교류축에 위치하죠. 북부 생활권은 개발 억제지, 기개발지,
개발 불능지가 넓게 분포하며 약간의 개발 가능지가 위치합니다. 북부생활권 목표 1을 보면 광주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으로 북부권 부도심의 위상을 강화하죠. 서쪽의 빛고울대로를 중심 남북을 연결하는 갈색 광역 발전축을 촉진합니다. 이 축 일대 여러 개발을 예정하죠. 북서쪽의 연구개발특구는 4차 산업을 통한 자족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곳엔 양자통신, 양자소자 센서, 양자컴퓨터 등의 산업 플랫폼이 개발되죠. 목표 2를 보면 노후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문화 컨텐츠 산업을 확대합니다. 서쪽의 본촌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는 노후된 시설을 최신화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죠. 중앙의 광주 비엔날레, 광주 시립민속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은 시각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문화 컨텐츠 산업을 사업화 계획합니다. 목표 3을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한 거점 지역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죠. 남쪽에 위치한 파란색 광주역은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기존 구도심의 활성화를 예정합니다. 광주역 바로 옆 일신전방 이전 적지는 근대산업 유산을 활용한 신경제 거점으로 조성되죠. 목표 4를 보면 스마트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합니다. 중앙의 주황색 광주 비엔날레를 중심 국제문화예술, 혁신 가치를 창출하는 허브 도시로 계획하죠. 예술 창작, 거래 플랫폼, 국제 드론 아트쇼 등을 개최하여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보다 강화합니다. 북부생활권은 연구개발특구의 확장 개발, 광주역 역세권 개발, 주위 구도심 활성화, 일신전방 이전 적지 개발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죠. 긍정적 가치 상승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광주시 전체에 영향을 줄 초대박 호재를 공개합니다. 진짜 돈 되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달빛 내륙철도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광주에서 담양, 순창, 남원, 함양, 거창, 해인사, 고령, 대구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이죠. 기존의 낙후된 지역인 신남부 광역경제권의 활성화를 가능케 합니다. 얼마 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달빛 내륙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합니다. 철도 개통 이후 광주 지역 경제적 생산 유발 효과가 2035년 3,309억 원, 2040년 5,164억 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죠. 이 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합니다. 두 번째, 경전선 전철화 사업 건설입니다. 전체 노선 중 광주 순천 구간이며 2025년 완공을 목표하죠. 이 노선이 연결되는 광주역, 광주 송정역, 혁신도시역, 보성역, 순천역 주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광주시 각 생활권별 특정 호재에 집중하여 그 미래 가치를 선점해야 하죠. 영상 내 별 표시된 몇 개의 지역은 상당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이처럼 도시 계획을 분석하면 각 지역의 미래 가치를 알 수 있죠. 분석의 깊이에 따라 정보의 선점까지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도시 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 기본 계획 분석을 시작으로 돈 되는 정보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채널은 전국의 도시 계획을 분석하여 미래 가치 있는 돈 되는 지역을 알려드립니다. 채널 구독하셔서 돈 되는 정보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